예상치 못한 이상 한파로 양상추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외식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네, 그뿐만이 아닙니다. 글로벌 물류 대란에 감자튀김과 커피 수급도 어려워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번 주 경제 주요 뉴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 햄버거에 양상추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양상추 수급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요? 그렇습니다. 한때 배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. 우리가 배추를 예. 금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? 배추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잡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양상추입니다. 그래서 양상추를 요즘에 금상추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. 최근에 3주간 정도 가격 동향을 보면 거의 150% 이상. 좀 요즘은 이제 좀 120%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,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을 해서 최근 한 달간 이제 유통업계들 특히 이제 샐러드 요즘에 많이 네. 팔지 않습니까? 이런 가게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햄버거 가게에서도 많이 양상추가 들어가는데 지금 공급을 될 수가 없는 그런 네.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뭐 갑작스럽게 10월 중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워지기도 했고 네.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햄버거 먹으러 가보니까 실제로 안에 뭐 예를 들면 불고기밖에 없어서 그 일부 네티즌들이 불고기 마카롱 아니냐 이런 막 별명도 붙였더라고요. 맞습니다. 대책이 좀 있습니까? 현재로서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불고기 마카롱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자료화면인지 모르지만 이제 마카롱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모양과 보통 햄버거면은 이제 패티가 있고 뭐 토마토라든가 이제 각종 특히 양상추가 이렇게 좀 부피 예. 있게 들어가서 그래야지 모양이 맛있죠. 나게 마련인데 네. 예. 아주 없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아.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네. 예.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열어봐야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상 기후였습니다. 이제 가을 양상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강원도 쪽에 이상 한파 때문에 거의 작황이 무너졌거든요. 그럼 이제 겨울, 봄 뭐 요 정도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이제 수급을 기다려볼 수밖에 네.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. 예. 생각해 보니까 양상추 대란 전에는 감자튀김 또 이 커피 수급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. 이게 네. 다 어떤 그 물류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? 아니면 뭐 그렇죠. 기후 변화 때문입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물류, 기후 변화 뭐 복합적인데요. 양상추는 실은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로 일어난 문제라고 하면 네. 그 감자튀김은 실은 물류 대란의 여파였습니다. 미국 감자가 못 들어온 못 겁니다. 들어온 거죠. 예, 뭐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급망이 파괴됐다. 물류 대란이다.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예.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오늘 새벽에 이제 6%의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. 6%요. 미국에서 가격을- 미국입니다. 미국 가격을 맥도날드가. 올렸군요, 미국에서. 그리고 지금 미국의 코카콜라, 미국의 스타벅스도 아마 다음 주경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. 네네. 여기에 첫 번째는 물류 대란에 공급이 이제 못 잡쳐가고 두 번째는 또 이상 기후도 같이 복합이 되는 것이 커피 가격만 좀 보면요. 원두 가격이 뭐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90% 거의 2배죠. 그러네요. 2배 가까이도 올라가 네. 있기 때문에 예.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대형 체인은 보통 이제 큰 농장이라든가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이때까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미국 쪽에서 스타벅스 체인 같은 데서도 커피 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좀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았는가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이 네.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네. 네네. 뭐 워낙 요즘 커피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. 뭐 수요가 늘어나고 물류는 대란이고 이러다 그렇습니다. 보니까 좀 이상 기후의 어려운- 작황은 예, 안 좋고. 미국에서 어려움을- 가격 인상이 시작됐다면 우리나라도 곧 곧 오겠죠.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곧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. 네, 네. 그런데 또 코로나 시대에 화랑인 곳도 있더라고요. 골프장이요. 그렇죠. 뭐 여러 번 네. 이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골프 산업 또 골프 인구가 네. 전 세계로는 다 사양 산업이고 골프 인구도 축소가 됐습니다.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개 국가에서 지금 골프 산업과 골프 인구가 아주 성장하고 있는 네. 곳이 바로 그렇습니까? 우리나라입니다.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. 유일합니까? 유일합니다. 유일하고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골프 인구를 좀 보면 2030이 대거 이 골프 인구로 유입이 됐다. 네. 우리가 보통 이제 골프 인구 300만 골프 인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500만, 600만, 뭐 700만까지도 좀 보고 있고요. 저도 좀 요즘에 연습장을 이렇게 가끔 가보면 예. 거의 2030이 훨씬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아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기가 외출을 못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때 이제 이런 야외를 좀 나가려고 2030이 유입됐다라는 뭐 그런 하나의 뭐 추측, 이론. 또 하나는 요즘 이제 2030이 이제 과거 2030과 다른 게 네. 집값이 워낙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. 네.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
집 마련하기는 힘들다. 그러면서 좀 일종의 뭐 카푸어라고 하죠. 이제 자동차를 한 대 그냥 사는 걸로 예. 목적을 바꾼다든가 좀 그러면서 굉장히 좀 소비 여력들이 커졌다 이렇게 네. 볼 수가 있겠죠. 네. 왜냐하면 보통 한번 뭐 우리가 라운딩을 나간다 하면은 뭐 주말 주중 뭐 골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만 원 정도 예, 예. 봐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2030이 좀 감내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2030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반적인 골프업, 골프 산업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승승장구하고 있죠. 네. 그런데요, 이 골프장 그 그린피도 많이 올랐는데 골프장 지금 세금 감면 받고 있지 않나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제 아.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, 예. 최근에 골프장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홀당 100억까지도 골프장 자체 사이즈가 가격이 오른 거예요. 그게 무슨 얘기냐? 우리가 18홀이라고 하잖아요. 뭐 네. 9홀도 있지만 예, 예. 1,800억까지도 지금 골프장의 몸값이 이제 커지는. 특히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홀당 100억 이상도 이 가격이 오른. 이게 이제 한때는 막 골프 산업이 우리 막 사양되고 이랬을 때는 뭐 홀당 뭐 100억이 어디 있습니까? 그 40억, 30억 이런 수준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되면 대중화가 된 건데 현재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가 개별 소비세가 네. 그린피에 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소세가 붙으니까 당연히 뭐 교육세, 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게 돼서 거의 3만 원 돈 정도가 세금으로 붙으니까 이 정도로 대중화됐다면 뭐 세금 인하에 하는 거 아니냐,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. 네. 예, 예. 그런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우리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네. 뭐 해외 앞서서 저희도 연결했지만 해외 나가려는 인구도 많아지고 그럼 그 해외 골프 원정 생기고 뭐 그러다 그렇겠죠. 보면은 또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동안 야외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간 거고 네. 이제 다시 야외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글쎄요 다시 2030이 빠지면 지금처럼 뭐 부킹하기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다. 지금이 꼭지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예. 전반적으로 지금 11월에 좀 동향도 좀 보면 모임이 거의 폭증 상황입니다. 지금요? 예, 그래서 예. 웬만하게 이제 지금 1단계 네. 그러니까 11월, 12월, 1월 정도에 어쨌든 단계가 나오진 않았었습니까? 그거에 맞춰서 연말까지 웬만한 좀 홀이 있거나 한 데는 예약 마감이 다 됐다는 이제 그런 소식도 속속 전해요. 알겠습니다.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이른바 보복 소비 네. 나타날 것 같습니까? 이미 나타났다고 이미 보여요. 나타나고 예, 있군요. 이미 펜트업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저도 좀 보면 막 너무나 이렇게 약속 잡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좀 저는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네. 정도인데 예.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이 문화계 같습니다. 아. 콘서트라든가요, 예. 이런 것들이 공연이라든가요,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요즘 주식 시장에서 이 컨텐츠들이 네. 뭐 거의 유일무이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것들이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예. 여러분들 많이 하는 뭐 리오프닝주, 뭐 항공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데 저는 만약에 투자 쪽으로 접근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테마일 것 같습니다. 네. 인플레이션이요. 이게 네. 소비라든가 뭐 일시적으로 컨텐츠라든가 이 저변은 결국 뭐냐? 물가의 대급등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예. 공급 대란도 있기 때문에. 아. 그래서 투자 차원에서는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? 예. 전 인플레이션을 꼽고 싶습니다. 자,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오르게 되잖아요. 네. 금리 인상 또 에너지 가격도 같이 오르고요. 그렇죠. 자,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